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장에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죠.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 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원 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그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뭐 얘기는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 입시 코디네이터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또 구직자들이 취업 코디네이터한테 굉장히 또 네. 컨설팅을 받고 싶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경쟁률이 심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를 좀 더 준비하기 위해선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분명 저희 이제 방송에서 왜 떨어졌나 같은 거 하면 다 떨어져서 왔던 학생들인데 금방 붙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분명히 도와줄 것들이 있고 디테일한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보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울 부분이 충분히 있고 어떻게 보면 취업이라는 중요한 시점이 뭐 입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수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또 근데 뭐 신세미 캐스터도 스카이캐스 굉장히 열혈 시청자라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거길 보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네, 네. 신세미 캐스터 이런 취업 코디네이터 이런 걸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지불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거기 나오는 선생님이 너무 뭐 사례 이런 것까지 하시니까 좀 극단적이어서 그거 외에 좀 어느 정도 도움 받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근슬쩍 스포를 또 이렇게 아니 해주신 그게 건가요? 아니고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네. 현실에서는 굉장히 고액의 취업 코디네이터 비용이 있지만 저희는 항상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원 씨 오늘 주제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2019년 최저임금에 관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선 후보자들이 너도 나도 지금 최저임금을 2020년 또는 2022년까지 1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공약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막상 인상을 하고 나니 그 반대 여파가 무지막지하게 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최저임금이란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취업 자리, 취업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보고 어떠한 방면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도움이 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최저임금이 굉장히 올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먼저 오늘의 안건을 소개해 주시죠. 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오르면서 인건비로 인한 각 업계의 직원 감축이 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존 직원 감원이나 신규 채용을 감축할 것이라는 계획의 발표가 됐는데요. 또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등 24시간 영업 매장을 감소시키거나 무인 결제기, 편의점의 셀프 결제 앱까지 등장하는 등 일자리 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고요. 직원 감축과 또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 외에도 최저임금 상승을 대응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가격 인상을 줄줄이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생활요금과 교통수단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취준생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지갑에도 타격이 일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안 그래도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이 큰데 또 주변의 물가는 점점 오르고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가 점점 줄면서 취준생들이 설 자리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 무엇을 얻고 잃는가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최저임금에 따른 현 상황들을 조금 정리를 해줬는데요. 네. 송쌤, 지난해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10.9%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책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이론적인 근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론적인 근거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조금 조사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 되게 디테일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론적인 이제 공감력을 바탕으로 이게 시행이 돼서 지금 안타깝게 반대 여파가 좀 크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2017년에 대선이 있었을 당시에 저희가 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때 무려 85%의 국민분들이 이제 찬성한다는 표시를 했었어요. 해야 된다라는 네. 표시를 했단 말이죠. 물론 그거 외에도 이론적인 근거로는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정규직 근로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정말 정규직 중에서 어느 정도 대기업 이상 다니는 분들과 지금 최저임금 근로자끼리의 현재 경쟁에 봤을 때는 되게 그 비중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올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정규직 분들이 임금이 한 3.8% 인상된다는 것도 반영이 됐었고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분명히 효과가 낮아짐에 따라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 효과를 감소분을 조금 메워준다는 측면에서 10.9%나 인상이 됐었는데 네. 사실은 이런 디테일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여론에서 충분히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 대선 후보자 5명 전부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해서 시기의 차이는 있었으나 분명히 다 동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5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5분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니즈를 다 보고 이제 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나타난 부작용 사례들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최저임금 1만 원 플랜 같은 경우는 실제 내수 진작 또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이제 소비 진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나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부작용적인 측면인데요. 네.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민 기본소득 확충에 따른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와 달리 어떤 이제 부담들이 있었냐면 경영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인력 자체를 뽑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그만큼 많이 안 오르는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비추어 봤을 때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 뭐 청년층이라든지 또는 이제 근로자 자체들이 뭐 최저임금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일자리가 없으니 취업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임시 근로자 포함해서 실제 전반적인 아르바이트 포함 전반적인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수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여론 인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문제 발생에 대한 대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놓쳤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국민 기본소득을 확충한다는 것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은 분명히 저희가 인상을 통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정작 지금 이제 임금을 올려서 지급해야 될 소상공인분들 또는 중소기업분들의 어느 정도 준비 정도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1년, 2년 사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들어와서 대북적인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많이 못 따라가고 있고 국민의 이제 니즈를 충족 못 시키는 부분은 지금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사이에 많이 안 좋아졌어요. 반도체 산업군 빼고는 많은 부분들에서 지금 내수 진작이라든지 또는 어쨌든 국민의 전반적인 총소득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 따라서 최저임금만 올려놓고 내수 진작이 안 되니까 더 비판 여론이 좀 세게 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뭐 취준생을 위한 방송이긴 하지만 자영업자나 영세업자의 고충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기도 애매한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도 정부가 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대안을 많이 준비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네.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85.1% 정도가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사이에 일단 국민의 여론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80%가 됐어요. 완전 네. 반대가 돼버린 네네. 거죠. 그래서 정부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용시장의 악영향이 이제 제한적일 거라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만 네. 사실은 뭐 그런 이론적인 데이터보다 이미 민심이 지금 많이 돌아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제 이제 지난 5월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경영계 또는 노동계 둘 다 지금 입장 표명이 되게 극명하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 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서 야당 또한 이런 이제
대정부 질문 또는 국정감사 등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주도로 하는 소득 주도 정책이 맞냐라는 의구심을 다시 한번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1월 7일에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구간 설정 위원회와 실제 결정위원회 두 가지 방법을 좀 정교하게 채택을 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앞으로는 조금 더 정밀하게 보자라는 걸 했지만 네. 실제 그것은 내년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보완책에 불과하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정책은 아직까지 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좀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이 되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네. 아르바이트 자리는 줄고 또 음.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점점 더 설 곳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취준위원장으로서 송쌤의 위로나 격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취업준비생들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이제 비용을 모아서 뭐 영어 점수를 딴다던가 또는 생활비에 보태던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취업이 지금 이제 뭐 1년 정도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긴 한데 2, 3년 넘어가면 실제 뭐 집안 가정도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고 충분히 되게 어려운 부분을 공감이 많이 돼요. 특히나 뭐 물가도 아까 전에 신세미 캐스터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물가도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취업은 그만큼 포지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는 분들은 있는데 실제 정부 지원금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주는 이제 정책들도 있거든요. 청년 네.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취업될 때까지 죄송하지만 좀 버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취업난은 지금 분명히 앞으로 한 5년 내까지는 좀 심각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없어질 건데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취업준비생들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남을 만한 취업준비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버티는데 최대한 나를 도울 수 있는 제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진원쌤이 항상 취준생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가는 위로의 말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촌철살인 짧고 굵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에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대한 결정이 올해 8월까지 완료가 돼버려요. 8월까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사실 남은 시간이 반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결정할 건지도 중요한데 저는 디테일한 데이터를 좀 보고서 정부들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 지금 취업난에 악영향이 없다고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이런 취업난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그런 경영에 분명히 최저임금은 지금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찬성하더라도 국회에서 또는 이제 정부에서 명확하게 디테일한 요소들을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도들을 확인하고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쌤의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취준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